투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하루는 회의만을 보고하고 하루는 회의만 표결과 그리고 기타 법안들을 통과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도 너무 지나친 이런 그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빈손 국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김희정 전 의원의 매서운 정치 비평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해당초 빈손 해당초 빈손 저희 음악 감독 아이디어입니다. 네. 자, 임시국회 정말 어렵게 80 며칠인가 만에 시작해가지고. 네.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빈손입니다. 이렇게 여쭤볼까요? 다음 국회는 언제 열립니까? 다음 국회는 네. 국회에 열려야 하는 의제가 지금 쭉 밀려 있잖아요. 네. 그 의제에 대해서 여당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을 때 네. 그날이 바로 열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누가 맞나 잘잘못 떠나서 이렇게 잘 안 되면 당연히 여당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뭐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조건을 걸면 어떻게 그 원활하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뭐 하나 들어주면 또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국회 열 때도 네.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위원장이 원래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가져가셨잖아요. 그걸 조건으로 사실 연 겁니다. 무조건이라고는 하지만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 오늘 이제 나경원 대표께서 나름 이제 국회 여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잠시 후에 저희가 여쭤볼 거고요. 네, 그거 김 의원님 조건을 거는 게 아니고요. 네. 뭐냐면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내용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 하자고 하는 의제는 관심 없고 그냥 우리 추경 예산 그것만 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추경 예산 같이 정부가 꼭 원하는 안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국방장관이 잘못하는 거라든지 목성 관련돼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다라든지 국정교과서를 왜 또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교육부가 함부로 고쳤을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추경이라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것과 같이 합시다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만약에 이것마저 없으면 이거 국회에서 네. 다루려고 할까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국회 열어봤자 그냥 열렸다라는 거에만 의미가 있는 거지 빈손 국회와 비슷한 네. 맹탕 국회가 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 들어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오늘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회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나머지 법안, 추경안 우리가 심사해서 할 건 하고 뺄 건 빼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투포인트 국회 열어주십시오. 하루는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일이고 하루는 나머지 법안, 추경안 표결과 해임 건의안 표결일입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 국회 이틀 열어가지고 해임 결의안 상정하고 그 다음날 표결 처리하고 그 표결 처리하는 날 추경도 처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전에도 제안한 거고 민주당은 받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한지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 같은 경우, 해임안 네. 같은 경우는 이 목선이 떠내려 올 경우 이건 군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진짜 목선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비를 고도화시켜 주든지 네,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 주든지 아니면 인력을 충원하든지. 장비 때문에 이번에 목선이 속초항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 목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네. 목선이 한 번 온 게 아니잖아요. 올해 들어서 열 몇 번 온 거거든요. 그럼 그 목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길을 찾자는 제안보다는 국방부 장관 회의면에 정치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세로 북한의 목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그 민생 어려운데 수혈할 생각은 하지 않고 추경 말씀하시는 예, 거. 빨리 네. 추경을 통과시켜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어째 수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정치적인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네. 예. 다 하자는 거죠.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다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알아내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보다는 사실은 알아내지 못한 것보다는 그 이후에 그것을 거짓말시키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선 사건 때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해군 2함대 때도 거동 수상자가 나타났을 때 역시 그때도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거짓을 알아서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 목숨줄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안보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도박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그것도 관리자들이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부터 또 헬기를 이용해서 뭐 담배 심부름 시켰다라느니 그리고 또 군 의무관들이 뭐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받았다라느니 유독 기강회의가 좀 그게 달하지 않았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가 모자라서 뭐 이거 못 알아냈다 이거 가지고 회의만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군 기강 회의가 가장 심하게 벌어진 걸 천안함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천안함 같은 일이 벌어져서 우리 아까운 목숨들을 잃습니까? 그런데 그때 관련된 그 군 지휘부가 책임 안 졌어요. 오히려 그 나중에 영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 이게 책임질 일인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책임질 일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해임 결의안부터 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거동 수상자라는 건도 그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압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군이 문제가 있어 보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에서 차근차근 따져 나가고 정말 이건 국방부 장관이 해임할 건이라는 뭐가 있어야 결의안이라도 내는 건데 이거는 거의 흔들기 알겠습니다. 수준으로 보죠. 논의가 좀 잠시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천안함은, 저는 의원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의견이 달라도 최민희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뭐 토를 달거나 하고 싶지는 않은데 천안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유감인 게 그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도 현 정부도 뭐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목선에 목함에 거짓말에 비유해서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군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도 굉장히 불안한 일인데 그거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장관이 한 게 아닌데 왜 이거를 그렇게 해임을 한다고 말씀을 해서 하십니까? 국방부 장관 자리가 영원히 비는 자리가 아니라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하는 또 좋은 분을 임명하면 되기 자, 이 때문에 논의는 저희가 네. 이 자리에서 사실 다른 의원님들에게 여러 번 들어서 네,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하실 네. 말씀이 많겠지만 몇 가지만 해임 건의안 올려서 붙여보자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의석수를 보면 의석수가 혹시 나옵니까? 네. 제가 보니까 민주평화당도 해임안 한번 올려보자 동의하는 쪽이에요. 그럼 바른미래당도 해임안 한번 올려보자는 거고.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상정되면 통과될 수도 있어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단 말이에요. 물론 저 해임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한번 올려볼 수 있잖아요. 야당이 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데. 국방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이 한번 올려볼 성질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이게 장관도 아니고 예를 국방부 들면 장관. 이 장면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참여정부 때 김두관 행안부 장관이 미군 부대 근처에서 대학생들이 시위했다고 해임됐어요. 해임 결의안 올라가서.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조롱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목선은 넘어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도 넘어왔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네. 그럼 목선 넘어올 때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잘못을 물어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해군 내에서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 우리 이상한 동지애를 발휘해서 조작하려고 했다. 잘못했죠. 그건 잘못한 사람과 그 주의 체계에 있는 분을 책임을 물어야지 그걸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시킨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처리를 하면 정말 누가 장관을 하겠습니까? 요거는 김 의원님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목선 내려오는 것 때문에 해임하자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당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거짓을 고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특히 보고를 올린 군은 오히려 밑에 말단 지휘관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올렸으나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소위 바뀌어졌다라고 이미 지금 증언이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네. 정경두 장관 아니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분히 좋은 장관을 임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 마음의 안심을 줄 수 있다고 여기서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원래 한 2시간 하기로 했는데 3시간 정도 길어졌습니다. 분위기 잠깐 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좀 늦게 왔고요. 네, 기다리고 있는. 직전 협정이 되냐? 정전 협정. 다음 주 토요일. 엄마 뱃속에 있다가 전쟁 끝났다는 얘기를 좀 나가야 되겠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날짜를 딱 정동영 대표 생일을. 대표 축하드립니다. 마개판 3번째 못 맞춘 아니 우리도 한 3번 한 것 같아요. 심상정 대표는 워낙 대표 많이 해가지고. 자, 다소 어쨌건 손학규 대표가 왔고요. 네. 강기정 정무수석이 옆에서. 네. 문 대통령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우리 주력 제조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이제 줄여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동이 늦게까지 1시간 더 길어졌고 말미에 사진이 있죠. 잠깐만. 문 대통령이 한 1분 반 정도 황교안 대표와 독대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오후에 저게 우리 둘이 따로 만납시다. 황교안 대표가 좋습니다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방금 전에 부인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네, 두 분이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했고 관련해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시쯤 되니까 이제 회동이 6시면 끝나야 되는데 7시쯤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녁 하시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도 더 할 겸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저 일정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거절한 것을 정동영 대표가 이것도 꼬집었더라고요. 이게 뭐 중요한 게 있냐? 그거 여쭤봐야겠어요. 사실 이거 네. 뭐 일정을 제가 황교안 대표님 일정을 모르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만남 자체가 성사가 된 것도 황교안 네. 대표께서 통 큰 결단을 해서 만난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기자라고. 뭐냐면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자고. 네. 그 흔히 나오는 건배사잖아요. 네, 그래서 전 중의적으로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도 이기고 또 네. 실제로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좋네요.
그냥 뭐 밥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제는 이제 일본 관련된 합의만 있었지 네. 사실은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다 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단 일본 관련돼서 합의 나온 거는 앞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서로 의제만 제안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던 국내 현안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는 모양새가 어떻게 됐던 네. 또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게 말해 어제는 이제 일단은 처음 만났으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네. 그 말씀이시죠? 가장 중요한 일본 얘기를 매듭을 네. 지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황교안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어제 모임이 성사됐잖아요. 그건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어저께 합의안은 못 나왔지만 그래도 발표문을 통해서 아베의 저런 잘못된 외교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뭉쳐서 이기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아직 그 보도를 못 봤는데 저 1분 30초 동안 그 대통령과 황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 우리 한 번 더 만나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참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사실은 원래 황교안 대표가 1대1 면담을 제안했다가 영소회담 제안했다가 일본 문제로 전격적으로 해줬으니 두 분이 얘기가 잘 됐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한 게 청와대가 부인했습니다. 약간 실망이. 아, 네. 그래서 네, 이 네. 말은 네. 만났으면 좋겠다 네. 자주. 네. 지금의 여야 관계에 누구 탓이냐는 뭐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지만 네. 야당 책임도 분명히 크지만 심지어 박지원 의원님처럼 진보 진영의 의원님도 이럴 때 대통령이 좀 나서서 저 밤에 이렇게 저 야당 대표에게 전화도 좀 하고 이러면 경직된 관계가 사람의 일이라 풀려 나가는데 이게 좀 청와대가 경직돼 있다. 심지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더 경직돼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지원 대표께서 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위스키 앤 캐시. 그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건 박지원 대표께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예. 술 한잔 하고 뭐 용돈도 좀 줬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돌아갔다는 건데 어쨌든 네, 제 알겠습니다. 말씀은 네. 그런 시대가 있고 어제 합의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네, 합의문이 아니죠. 공동 발표문 약간 수위가 낮아졌는데 이걸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의 부당한 이 규제 조치에 대해서 지적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초당적인 공동 발표문이 나왔지만 바꿔 말하면 굉장히 원론적인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진전됐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어떻게 의미 부여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일본과 관련돼서는 정쟁 없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겠죠. 예의주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참 정치적인 다툼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 이렇게 국익과 관련돼서는 정말 똥돌 뭉칠 수 있는 나라구나. 네. 그렇다면 어제 만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비상협력기구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 끌 게 아니라 정말 기구를 이번 주 주말에라도 빨리 구성을 하고 그 기구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빨리 어제 만나셨던 각 당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척척척 일본 관련돼서 발표가 이렇게 나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발표문에는 빠졌는데 그 야당이 모조 합의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특사 보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대일 특사도 있고 대미 특사도 있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는 긍정적인 답을 안 하셨습니다만 네. 앞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겁니다. 네. 네. 저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어제 심상정 대표가 건의를 한 것 같고 이 추이를 보면서 이걸 폐지해 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네, 군사정보보호협정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뭐 아시겠지만 2016년에 이렇게 그때 여론의 반대도 있었는데 네, 체결돼서 두 나라가 이렇게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는 또 이것도 방금 전에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아마 미국 측 입장을 좀 고려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저런 카드는 양날의 칼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베를 비판하는 지점이 자유무역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 외에 네. 이 이슈를 안보 이슈로 끌고 가려고 했다가 사실 하태경 의원의
폭로로 네. 이게 다시 이제 경제 보복으로 옮겨오는 그런 일본 거거든요. 정부가 또 스탠스를 바꿨죠. 예, 네.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보를 경제 문제에 끌어오는 건 모든 나라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일 파기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안보 프레임에 엮일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용 실장도 그냥 8월 24일까지는 뭐 그냥 가는 거고 네. 그 아직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신중한 접근이 저는 지금으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경제도 그렇지만 안보도 이 군사 협정을 통해서 양국이 얻는 이득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없애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저는 우리랑 지금 경계를 맞대고 있는 북한이나 그리고 또 다른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좋아할 일인데 정말 이렇게 동맹국이랑 싸우느라고 네. 우리 거를 잃어서라도 막 남의 거 뺏어야겠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5당 대표 중에서 가장 강경한 발언을 하셨던 분이 제안을 했다 정도인 거지 네. 이제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한 게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외교라인 경지를 황교안 대표가 어제 그 자리에서 사실 그동안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네, 네. 예컨대 우리 외교부 장관은 지금 경지라면 네. 일본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그게 네. 이제 외교 라인만 따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외교 안보 라인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보와 관련돼서는 이제 네. 국방부의 군 기관 회의나 거짓말 문제가 있었고요. 네, 네. 외교 문제도 그동안 너무 잘해왔는데 이 일본 문제에 대처를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구겨진 태극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와서 인사말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원고 써준다라든지 다른 나라 이름을 엉터리로 쓴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마당에 이 문제까지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8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결로부터 8개월이 지나도록 분명히 외교적인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보복 조치가 나오니까 장관께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왔으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가 아니라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경제 이 총수들 모아 놓은 날 아프리카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액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 이런 게 아니라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남의 일처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도 포함이 그냥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외교부 장관은 경질할 때입니까? 외교부 장관을 경질할 때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안보 라인에 더 방점을 두고 네. 있고요. 만약에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같이 경질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표에 대한 판단은 또 여러 당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국당만의 뜻으로 되는 건 아니지 물론이죠. 않습니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어제 저한테는 안 물어요. 요에 대한 질문을 시간 때문에 죄송해요. 하실 말씀 네. 많으시죠? 네. 네. 한국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초안을 이제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의견 취합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의결은 차후에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우리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힘을 실어주는 건데 뭘 그걸 못하고 계획을 연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야당이 이걸 뭐 반대한다거나 이런 명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래서 내일 일정을 좀 추이를 보고 본회 일정이 확정치 않았는데 지금 상임위 의결이 그렇게 중요한가? 일본의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통과도 못 시키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거? 내일 저 대통령과 야당 여야 대표 이거 지금 황교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처리시키는 겁니까? 걸어요 왜? 그럼 민주당은 누구 지시받고 합니까? 뭐요? 이런 상임위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기를 도대체? 파고 걸피다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걸피다면 무슨 토착 외국고 이래? 여기 계찬 대표도 계신데 또 한기관 그러지 말고 그 얘기하는지 요구가 아니잖아. 네, 절에서 겨우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죠? 네. 저게 이제 외교의 상임위 차원에서 일본 규탄 네, 결의안을 네, 내려고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조금 더 신중한 입장. 네. 그 신중하다는 게 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네. 저 장면을 봐서는 이제 본회 일정이 잡히면 거기에 맞게 하자라는 뜻인 거고 네.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자체를 반대하거나 저 행위 자체를 그건 반대하면 아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전형적인 국회 국민이 싫어하는 모습이죠. 반대는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열어도 돼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에 따라 네. 이걸 본회의가 열면 통과시키고 본회의 안 열면 상임위도 마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뜻도 네. 아닙니다. 아까 그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네, 우선 그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 제기 부분에서 태극기가 꾸겨져 있는 거 이거 합당하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태극기 꾸겨진 것까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관이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장관이 내부 기강을 단속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인사말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쓸데없는 트집이라는 게 이미 판명이 났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장관을 경질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고 정치는 타이밍인데 전투 중에 장수를 교체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더 이득이 된다면 네. 지금 현 장관이 중요하냐 다른 장관이 중요하냐보다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게 누구인가라고 결정을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잘하던 장관에 대해서 갑자기 트집 잡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 의전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게 누적이 많이 되고 타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외교부의 실수가 너무 잦다라는 게 이렇게 외교가의 화제가 될 정도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G20 때도 이제 한미일 이렇게 균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상회담, 양자 정상회담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요즘은 왜 우리나라 빼고 그러니까 일본이랑 미국이 인도랑 같이 또 경제 논의를 하고 막 이런 여러 네. 가지 일련의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쌓여온 지금 거기 하고 때문에 계세요. 이렇게 국민들이 흡족해하지 않는 대표적인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이건 자, 자유한국당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생각이고요. 그 강경화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집 잡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방금 전에 들어온 사진인데, 네. 이승만 대통령 기념식에 참석했던 황교안 대표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몇 명이서 이렇게 물세례를 약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오늘 김순례 최고위원 건도 있고요. 네. 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이라 할까요? 이런 프레임을 이걸 정리하고 가야 할 것이냐, 안고 가야 할 것이냐 어려운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이 더 유리할까요? 총선에 대한 유불리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이제 방금 저렇게 물세례를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현재 이제 정권이 굉장히 잘하고 있느냐, 이게 좀 안정적이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이다. 네. 그랬을 경우에 누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뽑혔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약간 더 강경 보수 입장에서는 뭔가 모자라게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그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오히려 또 중도 입장에 계시는 바른정당이나 이런 분들은 또 같이 하기에 당신들이 그렇죠. 또 너무 강경하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양쪽에서 다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 보수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 가운데 스탠스를 잘 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제대로 하면서 이거를 그냥 뭐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위에서 이렇게 이뤄내는 게 아니라 정말 밑에 있는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김순례 최고위원 징계 이후에 최고위원 복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듣겠습니다. 부분은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해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한국당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분의 이정명, 발언은 네.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다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징계를 지나서요? 해야죠. 네. 징계를 못하는데 징계가 당원권 정지였습니다. 게다가 이정명 의원은 어떻게 된 자, 겁니까? 여기까지 징계를 듣겠습니다. 했습니다. 최민희, 김희정 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